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은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날, 오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김철수 씨의 장례식장. 흰 국화꽃 사이로 그의 사진이 놓여 있고 가족들의 곡소리가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그의 아내 박혜숙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한숨만 내쉬었죠. 어머니, 조금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큰아들 민재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남편을 보내는 길이 멀었죠. 그런데 문득 혜숙의 시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없었죠. 은주는 어디 갔니? 혜숙의 질문에 둘째 아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아내 은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없었죠. 아, 그게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의 대답은 흐릿했습니다. 혜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급한 일이 아버지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며 변명을 이어갔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혜숙 씨, 괜찮아요. 은주 씨도 분명 사정이 있을 거예요. 시누이 중 하나가 혜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혜숙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빠진 며느리.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다니. 혜숙 씨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한 모양이네. 말없이 앉아있던 혜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체면까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혜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로 은주가 어디 있는지 말해봐.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은주가.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의 표정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혜숙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방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곤란하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장례식장 복도로 나온 혜숙과 민수. 주변에 사람이 없자 혜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인내심 많은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분노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은주가 어디 있는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스파에 갔어요. 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스파? 네. 스파에 갔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건데 100만 원 넘게 선결제를 해서 취소가 안 된대요. 혜숙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스파가 더 중요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 뒤로 벽이 없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스파라고?
그게 무슨 스파길래?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고급 스파인데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간다고. 해숙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은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호화로운 스파에서 편안하게 누워 마사지를 받는 은주. 그 순간 시아버지는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있는데 말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에서. 해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위해 달라고 했던 돈으로 며느리가 스파를 즐기고 있다니. 이건 배신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로마 향이 가득한 방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은주는 눈을 감은 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 정도 케어는 받아줘야 피부가 살아나지. 은주는 마사지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마사지사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오늘 시그니처 페이셜도 포함되어 있으신데 원하시면 지금 진행해 드릴까요? 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대로 케어받을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해숙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 이런 시간에 며느리가 그럴 수 있나요? 정말 못된 며느리네요. 세상에 시아버지 장례식에 스파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해숙의 귀에 수군거림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수치심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아내 수지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금은 아버님 보내시는 일에 집중하셔야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장례식은 계속되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배웅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살아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은주야.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례식장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은 귀가했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해서.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도 가슴 아픈데 며느리의 행동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마침내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사지를 받아서인지 윤기가 흘렀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상복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외출복에 가까웠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왔어요. 은주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기다린 며느리가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런 태도로. 어디 있었니?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있어서요. 미리 취소를 못했어요. 예약이라고? 네, 스파 예약이요. 100만 원이나 했는데 취소하면 환불도 안 해준대요.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보다 스파가 더 중요했다는 거니? 은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해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민재와 수지는 입을 다물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죠. 뭐가 문제냐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스파 다녀와서는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은주는 눈을 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제가 왔으면 됐잖아요.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 말에 해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예의와 인내를 중요시 여겼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당장 며느리의 뺨을 후려칠 뻔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민수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해. 왜 내가 사과해? 나 잘못한 거 없어. 은주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그 스파 얼마나 예약하기 힘든데. 3달 전부터 기다렸다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해숙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쉬세요. 민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가신 날인데 이러지 말고. 하지만 해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딸이 없는 그녀에게 며느리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 은주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숙 씨,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진행되었고 은주는 남은 이틀 동안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쓸쓸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주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민재의 아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은 항상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재와 수진은 근처에 살면서 자주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은주도 나중엔 깨닫겠죠.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차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은주를 잘못 키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은주는 그냥 조금 더 자라야 해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민수와 은주가 집으로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날. 왜? 무슨 일 있니?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좀 있어서. 해숙과 남편은 망설임 없이 아들 부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수와 은주는 여전히 해숙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고 은주의 소비 습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알고 있니? 은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요. 은주 언니가 요즘 너무 사치스러워요. 명품 가방도 자주 사고.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품 가방? 빚을 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스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보통 스파가 아니라 VIP 회원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지금 은주 부부가 의지하고 있는 그 돈으로 은주가 사치를 부리고 있다니. 더구나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무시하며. 민수는 뭐라고 하니? 아내가 그렇게 돈을 쓰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은주 언니가 화내면 무서워서.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내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가족 모두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수진이 떠난 후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해결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행에 좀 갔다 올게.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현관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철수야, 나 좀 지켜봐 줘. 해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는 곳이었죠. 민수와 은주가 사업에 실패한 후 해숙은 아들 부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특히 은주의 태도를 본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해숙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계좌 변경 좀 하려고요. 해숙은 남편의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사망해서 상속 정리 중입니다. 은행원은 위로의 말을 건넨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해숙은 차분하게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고 일부 계좌의 자동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민수와 은주에게 매달 지원하던 생활비 이체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계좌로 매달 이체되는 금액도 중단하시겠어요? 민수님 계좌인데요. 네, 그것도 중단해 주세요. 은행 업무를 마친 후 해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화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년의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혜숙 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재산 관리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최근에 사망했는데 제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상담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해숙의 상황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빚을 지고 있으며 특히 며느리의 무분별한 소비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변호사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여사님,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소유권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숙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민수와 은주는 해숙의 허락 없이는 집이나 다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으로 해숙이 향한 곳은 은주가 자주 가는 고급 스파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은 평생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임을 떨쳐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리셉션에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제 며느리가 여기 회원인데요. 이름이 김은주입니다. 그 아이 생일 선물로 뭔가 해주고 싶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미소 지었습니다. 네, 김은주 회원님은 저희 VIP 회원이세요. 선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VIP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회비가 200만 원이고 추가로 이용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은주 회원님은 프리미엄 패키지를 이용 중이세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만 원의 연회비에 추가 이용료까지. 민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분명 자신과 남편이 지원한 돈으로 이런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회원권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취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숙은 빠르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명의로 된 회원권을 인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원 본인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혹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파를 나온 그녀는 잠시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은주의 VIP 회원권을 직접 취소하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사용하는 카드의 한도를 낮추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민수의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민수의 카드 발급 시 해숙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주가 사용하는 가족카드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스파에서 카드를 긁어봐라, 은주야.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마트에 들러 식재료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손수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갔다 왔어. 아버지 장례 후 정리할 게 많아서.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주는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대답 없이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은주는 해숙의 냉랭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해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죠. 어머니, 내일 제가 회사 일로 출장 가요. 이틀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요.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여보, 출장 가는 김에 내가 부탁한 가방 좀 사다 줘. 은주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 왜?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했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경비 지급이 늦어져서. 해숙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수야, 내일 아침에 잠깐 내 방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어머니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해숙은 이미 깨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해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이 아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솔직히 말할게. 너와 은주, 이대로는 안 된다. 민수가 어머니의 말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 너희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와 내 아버지는 너희를 믿었어.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떠니? 빚은 줄지 않고 은주는 계속 사치를 부리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숙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제 은행에 다녀왔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주던 월 지원금은 없을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내가 번 돈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은주에게도 말해. 더 이상 사치를 부릴 수 없다고. VIP 스파든 명품 가방이든 이제 끝이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지원에 너무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월급만으로는 은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제가 은주와 잘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은주가 한 행동을 봐. 그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신 차려야 해.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민수는 아직 자고 있는 은주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숙은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은주의 방탕한 생활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해숙은 은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는 아직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숙은 커튼을 활짝 열었고 갑작스러운 햇빛에 은주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직 일찍인데. 은주는 눈을 비비며 불평했습니다. 해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일어나서 청소 좀 해라. 오늘부터 집안일은 내가 할 거다. 은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청소요? 저한테 왜 시키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적 없잖아요. 그래, 내가 한 적 없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야 해. 더 이상 가사 도우미도 없을 거고. 은주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해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7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청소하고 너는 스파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은주는 해숙의 눈빛에 주눅이 들었지만 곧 평소의 당당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민수 오빠 아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는 예쁘게 꾸미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죠. 해숙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비웃음이었죠.
예쁘게 꾸미는 건 내 돈으로 해라. 이제부터 우리 집 생활비는 내가 직접 관리할 거다. 내 카드 한도도 낮췄으니 알아서 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카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민수 명의로 된 카드지. 민수도 내 말에 동의했어. 이제 정신 차려라. 해숙은 방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해. 청소도 하고. 은주는 충격에 빠진 채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너그러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은주가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부터 씻어. 그리고 바닥도 쓸고 닦아. 은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옷에 튀자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망가지잖아요. 해숙은 대답 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후 은주는 마침내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은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스파에서 관리받았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다 했어요. 해숙은 그녀가 한 일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내일부터는 더 꼼꼼히 해.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왜? 뭐가 문제니? 해숙이 물었습니다. 제 스파 회원권이 정지되었대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해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다.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 스파 회원권 누구 돈으로 산 거니?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민수 오빠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민수가 번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산 거지. 그 아이가 월급으로는 그런 비싼 선물을 살 수 없잖아. 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해숙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스파간 며느리한테 뭘 더 말해야 했을까?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방들이 어디 갔어요? 어머니, 제 명품 가방들. 해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은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방? 아, 그것들. 해숙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 정리했어. 정리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 두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팔았어. 150만 원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중에는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팔아요? 어떻게? 그건 제 거잖아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니야. 민수가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우리 물건이지. 내가 빚진 돈의 일부를 갚는 데 썼어.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제 소중한 물건들인데. 해숙은 은주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 너희 부부가 3년 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내가 스파에서 마사지 받을 때 나는 70살 나이에 집안일을 했어. 그리고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넌 어디 있었지? 은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있었지만 조금씩 흔들리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쉬고 싶었다고요. 해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희생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더 이상 사치는 없어.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집안일을 도와야 해. 그리고 쓰는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은주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홀로 저녁을 먹으며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은주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이 막 일어나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은주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주야, 어디 가는 거니? 은주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갈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모욕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해숙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다. 하지만 알아둬. 민수가 돌아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너를 따라갈지, 이 집에 남을지.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갔습니다. 해숙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은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어디 갔어요? 해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주의 명품 가방을 판 것, 스파 회원권을 정지시킨 것, 그리고 은주가 집을 나간 것까지.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주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해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은주의 사치를 계속 받아줄 거니 아니면 정신 차리고 책임감 있게 살 거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주의 무분별한 소비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주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의존했어요. 해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지.
사치만 부추기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정말 변해야 해. 아니, 들어봐.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래, 나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이제는 해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효과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은주가 정신을 차리고 민수도 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민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은주와 얘기했어요. 내일 돌아온대요.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대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은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어머니께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은주도 이제 알아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이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날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쉽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민수 오빠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도 알게 됐고, 어머니께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도요. 민수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봐. 해숙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스파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해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오기 위한 연기인지. 은주야. 마침내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 생각이 있는 거니?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집안일도 돕고 돈도 아껴 쓰고. 해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앉아라, 둘 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민수와 은주는 해숙의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알아둬. 내가 한 일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특히 은주야, 내가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불행해질 거야. 사치는 끝이 없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해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길 거야. 해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해. 더 이상 내 돈에 의존하면 안 돼. 둘째, 모두 집안일을 분담해. 나도 나이가 있어서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 셋째,
사치품은 금지야. 명품 가방이든 고급 스파든 당분간은 잊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살았어요. 은주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노력할게요. 제 명품 가방들 팔아서 빚 갚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스파 회원권도 취소해도 돼요. 해숙은 은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민수와의 대화가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해숙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너무 급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거였어. 은주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걸.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의 일을, 은주는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 가방들은 정말 다 파신 거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창고에 보관해뒀어. 내가 정말 변하길 바라면서. 은주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팔아주세요. 그 돈으로 빚을 갚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치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해숙은 은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은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하지만 모두 팔지는 않을게. 하나는 기념으로 남겨두자. 내가 변한 증거로. 은주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해숙은 인내심을 가지고 은주에게 집안일을 가르쳤고 은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주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가정 경제에 더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추가 수입을 올렸고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싼 명품 가방이 아닌 해숙을 위한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번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은주는 꽃다발을 내밀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감동해서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예쁘구나. 은주는 해숙의 반응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치품을 사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알았어요. 행복은 비싼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걸요. 해숙은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은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 은주야. 내가 그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고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사치스러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해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첫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밥 좀 푸르고 국 한번 저어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꽤 능숙하게 집안일을 해냈고 해숙은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주가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카페 매니저님이 저보고 정직원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월급도 더 오르고 복지 혜택도 있대요. 해숙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네, 제가 열심히 일한 게 인정받은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해숙은 은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은주야.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은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 민수는 기쁜 표정으로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내 아내가 대단하네. 세 사람은 웃으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주는 카페에서 만난 재미있는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빚을 절반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출을 최대한 줄였거든요. 그리고 제 월급이 오르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해숙은 감동했습니다. 은주와 민수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너희에게 말해줄 게 있어. 두 사람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따로 모아둔 적금이 있단다. 너희를 위한 거였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적금이요? 그래, 2천만 원 정도 돼. 원래는 너희가 집을 살 때 보태주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어떨까 싶어. 은주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천만 원이면 그들의 빚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해숙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민수라면 즉시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실수는 저희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 돈은 어머니께서 드세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하잖아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주와 민수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어려움이 모두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알았다, 얘들아. 하지만 그 돈은 항상 너희를 위해 있다는 걸 기억해. 아침 식사 후 민수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고 은주는 오후 근무 전까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해숙은 뜨개질을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숙은 뜨개질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니? 은주는 잠시 손을 비비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장례식 때 정말 죄송해요. 해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은주야, 이미 사과받았어. 이제 그만 신경 쓰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말했던 거. 정말 뻔뻔했어요. 그리고 무례했고, 시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해요. 해숙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현명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진작 그 가방들을 팔았어야 했나 보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은주는 출근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기대할게. 은주가 방으로 올라간 후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멋지게 변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민수도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었고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해숙은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미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가족의 화합과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여보.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저녁, 은주가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작은 케이크를 사왔고 세 사람은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디저트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독립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작은 집이라도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서요. 해숙은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일이지.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 빚부터 갚고 천천히 계획해도 늦지 않아. 네, 어머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일단 빚을 갚고 저축을 조금 한 다음에 독립하려고요. 그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효도할게요.
해숙은 따뜻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그 별들 사이에서 남편의 미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훈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고, 민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그녀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성장한 아들과 변화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야. 해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